와, 눈 많이 오네. 오, 이런 날은 호작질이지. 안녕하십니까. 돌돔 사냥꾼 화이트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금바리 채비 중에 버린 봉돌 채비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구멍봉돌 채비입니다. 이 구멍봉돌 채비는 돌돔 낚시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것 또한 채비가 조금 더 강하고 와이어를 사용해서 구멍봉돌 채비를 만드는 것을 오늘 한번 영상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어입니다. 돌돔이나 다금바리 전용 와이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304 스테인레스 1mm 7×7짜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7가닥짜리 선이 7개가 트위스트 돼서 하나의 와이어가 된 것입니다. 1mm 와이어입니다. 다음은 다금바리 바늘입니다. 바늘의 사이즈는 36호. 이렇게 구멍 바늘에는 이렇게 안으로 약간 급격하게 휘어서 먹어 들어간 것이 유리합니다. 후킹했을 때도 잘 빠지지 않고 캐스팅해서 미끼가 다 떨어져 나가도 봉돌이나 바늘에서 밑걸림이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끼울 수 있는 쌍슬리브, 그 다음 크레인돌에 구멍봉돌 30호를 준비했습니다. 각기 사이즈가 다른 축광고무 2가지. 이것은 와이어를 돌려 감아줄 때, 이것은 바늘에서 단차를 주고 슬리브를 감싸서 보호하는 용도. 이것은 도래 밑에 슬리브를 찝을 때 수축 튜브입니다. 그리고 작업도구로 필요한 것은 와이어 커터. 일반 니퍼 커터를 하게 되면 납작하게 커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와이어가 둥글게 자를 수 있는 와이어 커터가 필요하고, 슬리브를 찝어줄 수 있는 슬리브 압착기. 요것 정도면 준비물은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다금바리 구멍봉돌 채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 와이어 커팅 라인의 길이는 1m입니다. 축광고무 가늘은 것 3, 4cm, 그리고 두꺼운 거 10에서 15cm 컷. 커팅된 와이어의 슬리브 통과 하나, 2개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축광고무 가늘은 것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준 후에 훅을 통과시켜주고 슬리브에 끼워주기. 이렇게 슬리브를 2개를 끼워준 후 반대쪽에서 긴 와이어를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서 이 고리가 아주 작아지도록 슬리브 넣어주고, 약간의 슬리브를 벌려서 이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런 후에 슬리브 압착기로 압착. 반대쪽에서도 다시 한번 압착. 뒤쪽도 압착,
돌려서 압착. 이러면 바늘이 고정이 되고, 미리 잘라두었던 축광고무 두꺼운 라인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윤활제 살짝 발라서 돌려서 밀어 넣어줍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둔 30호 구멍봉돌 통과.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되고 나면 봉돌 위에 스토퍼를 만들어 줍니다. 그 여분으로 있는 축광고무 하나를 작게 잘라서 넣어주고, 그리고 슬리브 하나를 통과시켜 줍니다. 축광고무가 들어오고 슬리브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 봉돌이 내려가서 약 8cm에서 10cm 사이에 슬리브를 압착을 해줍니다. 이 압착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도록. 그러면 구멍봉돌이 고기가 물었을 때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게 되는데 다금바리는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걸 압착하고 이 스토퍼를 다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8cm에서 10cm 사이로 압착. 한 번 더. 압착이 완료되면 끼워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스토퍼. 이제 마무리로 위쪽에 슬리브, 쌍슬리브 2개 넣어주고, 수축 튜브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통과시켜 준 후에 축광고무 가늘은 것 하나 넣어주고, 이 축광고무 사이에 크레인돌에 들어갑니다. 이게 채비의 윗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슬리브 끼워주기. 슬리브 끼워주고 압착. 밑에 쪽도 압착. 뒤집어서 한 번 더. 완료. 이러면 슬리브 압착이 완료되고, 수축 튜브를 위로 밀어 넣어서 올려줍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드라이나 라이터 토치로 열수축. 열수축할 때 열이 한 번에 전달되지 않도록 돌려가면서 천천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이어에 열 전달이 최대한 덜 되도록. 그러면 채비가 완료됩니다. 아까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제 여기가 목줄이 되는 것이고 봉돌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구멍봉돌이 올라가다가 스토퍼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이유는 보통 구멍봉돌이 유동을 끝까지 해주면 저항감도 없고, 이게 고기가 입질을 할 때 이물감도 없이 좋겠지만, 다금바리는 이렇게 한번 입질이 들어오면 강하게 세게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입질이 문제없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금바리는 후킹이 되고 나가지고서 어떤 이물감이 느껴지면 굴러다가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를 막 날뛰고 있을 때 이것만 빠져나가서 봉돌이 있게 되면 다른 바위 틈이나 굴러서 봉돌이 걸리게 되는데,
바늘을 물고 움직였을 때 봉돌까지 같이 가지고 털기 때문에 밑걸림, 즉 앙카가 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다금바리 고기하고 같이 봉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스토퍼를 잡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채비에서는 뭐 그 일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 봉돌이 그대로 그냥 위에까지 움직이게 만드는데, 오랜 시간 이제 낚시한 분들이 터득을 했을 때 고기는 걸고 앙카가 되면, 봉돌 앙카가 되면 못 꺼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스토퍼를 설치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다금바리 구멍봉돌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채비는 일단 훅부터 이렇게 안으로 먹어 들어가 있어서 고기가 후킹이 되면 잘 빠지지 않고 미끼가 떨어졌을 때도 바늘 걸림이, 바위나 밑에 바늘 걸림이 덜한 그런 채비 방법이고, 봉돌 또한 구멍봉돌 채비가 걸리면 이것을 끊어 올리기도 어려운데, 일단 예신이 오고 후킹이 돼서 고기가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 유격만 주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봉돌 걸림이 덜한 채비 방법입니다. 일단 밑걸림이라고 하든지 후킹 앙카를 보통 세 가지가, 바늘이 앙카가 되고 봉돌이 앙카가 되고 또는 고기가 박아서 고기 앙카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는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채비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버림봉돌 채비에서 회수가 조금 유리한 버림봉돌 채비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다금바리 구멍봉돌 채비,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론 채비에 케블라 목줄을 사용하는 채비, 그리고 띄울 채비, 여러 가지 채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다가 추는 대로.